책을 읽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있고요. 지금도 씻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책을 만지려면 씻어야 돼요. 아, 책을 만져야 되니까. 네, 책 만지는 씻. 왜 손을 씻는 거죠? 책 만지기 전에? 책에 때나 뭐 이런 것들이 굵을까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막 물기도 이렇게 하나도 없이 해야 되고 물기가 손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닫힌 창문을 여러 번 확인합니다. 외부의 소음을 참을 수 없어 소음 제거기까지 켜야 안심을 한다고 했습니다. 흐트러진 방안도 말끔히 정리합니다. 주변을 다 정리하는 건가요? 책 읽기 전에? 책상 앞에 앉아보지만 이번에는 책상 위 먼지들이 사로잡습니다. 오랜만에 책 읽는 거라서 먼지가 전부 나. 지금 뭐 한 거죠? 먼지 묻는 거예요. 먼지. 고난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 번 읽은 문장도 다시 여러 번 읽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완벽하게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소리내어 또다시 읽어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면 그런 것. 몇 문장을 읽는 사이 온몸이 땀 범벅이 됐습니다. 이게 10페이지 있는데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불안해가지고 책을 못 읽겠어요.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게. 스스로도 너무 힘이 든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내가 그 이유는 불필요한 줄 알면서도 책을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고통에 결국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의 심정이에요. 노를 먹는 상륙작전에 투하되는 병사의 심정으로 진짜 그런 심정으로 나가거든요. 이거 하나라도 빠뜨리면 죽는다. 시험 기간에는 수험 공부를 못해요. 왜냐면은 단 시험 기간 한 2주 내에 여태까지 읽었던 한 몇 페이지를 읽는다는 건 저한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신경이 쓰이는데 이게 지금 이게 어떤 게 신경 쓰여요? 이게 사이가 같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 세 권이 비슷한 책들인데 비슷한 이렇게 이렇게 같이 벌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양쪽이. 아, 이 책은 실은 반품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책을 꺼내는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가족들도 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만져도 돼요? 사서 만져도 돼요. 예? 담배 안 피시죠? 지금은 안 폈어요. 이제 안 펴서 만져. 요거 잠깐만요. 이게 무슨 양초 떨어진 것 같은 부분이랑. 근데 반품을 이걸 한 거짓말을 안 하고 진짜 8번 정도 해가지고 더 이상 할 염치도 없고. 책을 읽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어서 저는 이제 완벽한 책을 소장하고 싶은 거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 긁힌 거 아닌가 거기에? 이거 긁힌 거 아니야?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아, 제가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긁힌 거 같아. 이게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그럼 제가 만약에 책을 만지지는 못하겠네요. 예, 이런 거 못 만져. 예. 불필요하게 긴장하고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들어도 어쩔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어요. 제어가 안 되네. 제가 안 돼. 저도 강박증 때문에 이런 나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달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해해주면 고마운 거지. 이런 아들의 행동에 어머니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10년 전 아들과 함께 찾아간 병원, 진단명은 강박증이었습니다. 특이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습질이 날 정도로 손을 자주 씻고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결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누가 한두 번 쓰고 나면 그 비누가 세균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 쓰는 거예요, 그 비누를. 그러니까 비누에도 세균이 있을까요? 네. 팬티도 그냥 뭐 하루에 몇십 장씩 벗어내는 거죠. 하루에 뭐 20장 하여튼 간에 지금은 이제 요새 그렇게 하죠. 팬티를 막 하루에 뭐 갈아입었어요. 화장실만 갔다 나온 팬티를 벗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대변 묻고 씻고 나서는 팬티 갈아입고 오줌 싸고 묻어서 팬티 갈아입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져 갔습니다. 어떤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좌우가 대칭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턱이 여기 얼굴이 여기랑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가 더 튀어나왔다. 그래가지고
막 망치로 여기를 때렸어요. 제가 이거를 막 맞춘다고. 직접 망치로 때렸어요? 망치로 때렸어요. 시계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봐도 되게 신경 써요. 시계 바늘 소리나 미세한 형광등 소리도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소리도 신경 써요. 이 소리 하면은 잉 하는 약간 파장 소리 나거든. 전기 파장 소리가. 살아있으면 계속 거기에 대해 신경 쓰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야. 계속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편해요. 차라리 내가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살아있다가는. 치료를 위해 어머니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오늘도 강박증 전문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일을 변하면서 이제는 공부할 때 공부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머릿속이 테이프가 튀는 것 같다고. 그래요. 이렇게 딱 가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런 대부분의 강박증이 정신병이 아닌 이유가 네. 본인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왜 그러나 본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강박증은 뇌의 구조나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의학적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환자들의 뇌 영상을 종합해보면 특정한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두엽의 기능,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세로토닌이라든지 또 도파민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너무 이렇게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나 행동으로 가지 못하고 한 가지 생각에 멈춰 있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정밀 검사를 해본 곳은 이번이 처음. 뇌에 구조적인 이상이 발견되면 외과적 수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의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정상인에 비해서 큰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뇌의 기저핵부의 특히 이제 일부가 도파민 활성이 좀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있지만 이거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 환자 가지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자신의 병에 대해 속 시원히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답답할 뿐입니다. 그의 강박증은 일상을 늘 따라다닙니다. 어머니도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응? 쓰레기통 옆에서 이게 열려있으면 괜찮나? 괜찮아. 쓰레기통 옆에서 이게 열려있었어. 괜찮아. 엄마 쓰레기통 아까 다 비웠고 괜찮아 그거. 아무 문제 안 돼. 비울 때 들어가지 않았나? 안 들어갔어. 자주 확인하는 습관은 강박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내내 빼먹었지 않았어? 안 먹었어. 하루도 안 빼먹었지? 안 빼먹었어. 그래서 하루도 안 빼먹었잖아. 안 빼먹었어. 대학 진학 후 본격적인 약물 치료를 시작한 뒤 증상은 크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희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막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엄마 감옥에서 있다 풀려난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너무 행복해졌거든요. 그가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습니다. 책 읽기가 힘들어 학업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에게는 이번이 벌써 3번째 휴학. 제가 볼 때는 책도 굉장히 정확하게 읽고 그다음에 많이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읽어서 수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랬는데 너무 완벽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오히려 그런 거 아니야.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의 꿈은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는 것. 강박증을 안고 해낼 수 있을지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유학을 다니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대학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보다 일들을 요구하는 양이 훨씬 많아요.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어야 되고 그랬는데 제가 과연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좌절감도 들고. 강박증, 다소 생소한데 어떤 병입니까? 네, 불안 장애 중 하나인 강박증은 본인 스스로도 불합리한 줄 알고 있지만 원치 않는 생각과 행동이 반복되는 병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따로 있습니까? 네, 크게 강박 행동과 강박 사고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강박 행동을 살펴보면요. 현관문이나 가스 밸브 등을 확인하는 증상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손을 자주 씻거나 샤워를 오래 하는 등의 세척, 그 외에도 반복, 숫자 세기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원치 않는 생각이 반복되는 강박 사고입니다. 그 증상으로는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았고요. 누군가를 공격할 것 같은 생각, 신체적 염려, 대칭에 대한 집착, 성적 사고 등 사람마다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이제 강박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지장이 될 정도라면은 병으로 봐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강박증을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던 한 청년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일시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그는 28살 이철훈 씨였습니다. 그런 수치가 계속 올라오니까 몇 번은 뭐 150대까지 팍 쏘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20분간 갔어요. 20분간. 진짜 죽을 때 됐죠. 사람 미치고 하고. 그를 극심한 공포로 몰고 간 것은 돌연사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많이 죽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건강한 축구. 그 상태니까 또 불안해지는 건데 이거 보고 있으면. 보고는 후회하고 괜찮으면 진짜 미친 듯이 300을 좀 막 1시간, 2시간, 2시간 그럴 때까지. 그래서 답은 안 나오고 진짜 불안만 커지고. 그는 가끔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가스밸브를 분명히 잠궜는데도 재차 또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손도 여러 번 씻어야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씻는 동안에 또 여기 또 뭐가 묻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씻고 또 이렇게 씻는 동안에 또 여기 뭐가 묻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또 씻는 거예요. 최근 들어 그는 외출을 극도로 피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다니던 대학도 자퇴했습니다. 돌연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본인이 마음을 안 바꾸면 해결방법이 없어 이거는요. 당근만 풀려가지고 의사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의사 말을 믿어야 되는데 계속 의사 말을 못 믿고 내 병을 지금 내가 느끼는 불편한 의사가 못 잡아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는 이름난 대학병원에서 4차례나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손해잖아요, 본인한테. 그렇죠. 손해는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죠. 저도 많이 정말 생각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그 집착을 못 버리겠어요. 철훈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한 심장질환센터. 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심전도 검사 등 철훈 씨의 심장에 돌연사를 일으킬 만한 문제가 없는지 정밀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전도라든지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증상 이런 걸 들어봤을 때도 기질적인 심장 질환이 의심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정신과를 찾고 있는 철훈 씨의 병명은 강박증의 일종인 건강염려증. 전문의와 긴 상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올 때 못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잖아. 그러면 운전하고 오셨나? 네, 그럼 그 차가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사고는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면. 부정맥 치료약이 현재 그는 생각을 바꾸어지고 불안을 견디게 하는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박증은 치료가 되는 것일까? 안 좋은 것. 치료가 얼마나 빨리 잘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신과, 특히 불안장애 여러 가지 병들 중에 좀 시기나 그 치료 시간이나 또는 치료에 그 열심히 쓰는 그 정성이 다른 병보다는 좀 더 많이 들고 오래 해야지 된다는 거지. 분명히 치료적으로 호전이 됩니다. 치료 전후를 비교한 강박증 환자들의 뇌 사진입니다. 약물과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뇌 사진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10년째 강박증을 앓고 있다는 현희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대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년 전.
자신의 증상이 병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또 해보고 천도제도 해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마음수련도 다녔다가 안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해보자. 조그마한 병원에서는 그녀를 10년 가까이 괴롭힌 생각은 기영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성교육 시간에요. 엄마들이 임신을 하면은 아기가 기어가 나올까봐 걱정한대요. 우리 아기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좀 쇼크를 먹었어요. 내가 기어가를 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잠잘 때 빼고 계속 했었어요. 계속 안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임신도 하지 않았지만 병원을 바꿔가며 수차례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다는 현희 씨.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에도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상만 악화됐다고 합니다. 한해 중금속에 몸에 쌓여가지고 그게 기형아를 낳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나 그때 죽고 싶었어요, 진짜로. 약국이랑 약품 다 전화했어요. 몸속 중금속 수치를 알아보기 위해 강기능 검사에서 수은 중독 검사까지 온갖 검사를 다 해봤다는 그녀. 기영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직까지 임신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 노력 많이 했거든요.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조절이 안 되니까요. 정말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어린 시절 그녀는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했다고 합니다. 동생들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문의는 이 같은 경험이 기영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면 시아버님? 약물과 상담 치료를 시작한 뒤 증상이 크게 호전됐다는 현희 씨.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라고 합니다. 다른 남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니까 생각이 100% 같은 게 80%밖에 안 나요. 어느 정도 그게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지금 한 30-40%밖에 안 나요. 제가 약을 먹었으면 강박증 전문의를 찾아가서 약을 먹었으면 나았을 텐데. 취재를 시작한 후 추정 60분 제보 게시판에는 강박증을 앓고 있다는 사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여성의 사연은 무척 절박해 보였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는 박순아 씨. 혼자서 병을 이겨나가기엔 너무 힘이 든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녀는 평범해 보이는 30대 여성입니다. 잠시 후 모자를 벗어 보인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절반은 없는 상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녀가 직접 머리카락을 뽑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게 안 잘려. 뽑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하루에 잠 안 자면요, 쉬지 않고 거의 한 5cm 정도 되는 만큼. 지름이요? 아, 이 정도? 네, 그 정도. 잠을 못 자면요. 머리카락도 짧게 잘라보고 노력도 했지만 그녀는 도저히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고 나면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자책감이 많이 들면서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되는 걸 알면서 내가 왜 자꾸 이러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안 그러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잖아요. 잠이 들까 말까 할 때 이제 뽑는 것 같아서 끈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놓고 좀 자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죠. 제어가 안 되죠. 소라 씨가 스트레스 해소 삼아 처음 머리카락을 뽑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소한 일을 꼬투리 삼아 괴롭히고 때렸던 오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족에게도 병을 알리지 못했다는 그녀. 증상이 심해지면서 제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어휴, 상당히 심각하다. 손 씻고 이런 거는 한 2-3년 전에 아주 심했었거든요. 얼마나 심했어요? 그냥 하루에 그냥 수시로 계속 가서 손에서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수시로 가서 하루에 한 20-30분 여러 군데 알아봐서 갔는데 전문의는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서 다른 정신과적 문제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강력한 욕구가 올라올 때 저항을 하지 못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이제 일종의 충동 조절 장애라 그럽니다. 그런 게 제일 끝으로 드러나는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중간에 이제 강박증, 충동 조절 장애 가운데 이 발목암은 넓은 의미로서는 강박증 관련 장애라고 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알리지 못해 더욱 병을 키운 것 같다는 그녀는 이제는 꼭 병을 치료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알지 못해서 제가 무지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벽대에 이렇게 조언이나 이런 걸 글을 써야 되는데 창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를 못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한 20년 정도 이끌고 오지 않았나 싶어요. 설문조사 결과 강박증 환자 중 거의 절반이 발병 후 5년 이상 지나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증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마치 그게 성격의 일부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틀로 자리 잡기 때문에 나이가 한 20, 30대 그렇게 찾아오게 되면 그 유병기간은 나이는 아직 많지 않아도 10년, 2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만성으로 또 한참 만성인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이제 중요하죠. 고등학교 2학년인 호석이는 불안한 마음에 수시로 문단속을 합니다. 3년 전 생겨난 이런 증상 때문에 약속 시간에도 늦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약속 장소에 다 다다랐을 때 그 생각이 나면 다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빨리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컴퓨터 하다가도 갑자기 생각나면 달려가서 문고리 잠그고 소꼭지 잠그고 그러거든요. 자꾸만 원치 않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호석이의 큰 고민입니다. 검지 손가락이 닿으면 불행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컴퓨터 자판을 쓸 때도 연필을 줄 때도 늘 검지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건을 만질 때도 이쪽 손가락을 쓰지 검지는 절대 안 쓰고 검지로는 어떤 사물을 만지질 않아요. 사물을 만지면은 그 기억이 계속 전가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랄까요. 들어가고 숫자 3에 대한 이상한 집착도 생겼습니다. 문턱도 3번씩 넘고 문고리도 3번을 만져야 마음이 놓인다는 호석이. 특정 양만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는 누군가에게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이해 못할 것 같거든요. 이런 병이 있다는 거를 모르실 것 같고 왠지 이해 못하실 것 같고 걱정하실 것 같고. 평소 호석이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엄마는 아들의 말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가 의도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단다고? 엄마는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해. 그래서 내가 그때 병원 가져갔을 때도 엄마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말을 계속 차일피일 미뤄오다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고. 2-3번 정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청소년이고 사춘기니까 그럴 거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네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관념이 생긴다. 그쪽으로만 저는 그렇게 몰아갔거든요. 가족은 물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호석이 결국 추적 60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추적 60분은 호석이를 데리고 상담 기관을 찾아 몇 가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최근 자신의 증상을 털어놓으면서 다행히 강박 성향은 일시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우울 성향은 위험 수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확인하는 행동과 관련해서 예전에 도둑이 들었다거나 좀 이렇게 불안한 상황들이 있으셨나요? 그런 건 있진 않고 이제 옛날에 좀 집에 좀 호소를 했거든요. 좀 집에 상황이 안 좋아서 밤도 좀 낮아가지고. 긴장이 되겠죠? 호석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합니다. 선배들이 길 가다가 불러서 이해 없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끌려가서 좀 맞았어요. 예, 그건 언제 일인가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을 거예요. 네, 이거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전문가는 엄한 아버지와 학교 폭력이 호석이의 불안감을 크게 키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외상들을 지금은 그때 호석이는 증상을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여기 좀 일찍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누군가 제 병을 알아주고 이게 병이라는 거를 알아준다는 마음만으로도 무지 안심이 되거든요. 이 아이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이유들이 이제 뭐 환경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시험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왕따라든가 소외감, 뭐 부모님의 강압적인 양육이라든가 양육자의 변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걸 먼저 찾아내셔서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심리적 불안함이 강박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강박증은 주로 청소년 시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추적 60분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4명의 강박증 환자 중 57%가 중고등학교 시절 처음 증상이 시작했다고 답했고 이보다 빨리 나타났다는 사람도 27%나 됐습니다. 근데 청소년기 자체가 매우 많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죠. 특징적인 것은 이제 학업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죠.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인생의 첫 관문을 어떤 아이들이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우 또 아이들의 강박증을 강화시킬 수가 있죠. 취재진에게 보내온 한 수험생의 노트입니다. 빽빽히 쓰여진 메모들은 반복되는 강박 생각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종이 구겨지는 상에서 발톱 들리는 느낌 등 증상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메모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트를 작성한 사람은 23살의 동욱 씨. 중학교 시절 강박증이 시작된 후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강박 생각으로 학창 시절이 고문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수학 공식 확인, 공식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몇 번이 아니라 막 몇십 번씩 확인하고 외웠는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가니까 더 밑으로 50점 나온 생각, 손 발톱 끝을 뜯어내는 생각 이런 생각 계속 나나요? 그렇죠. 계속 이 생각이 네, 그러니까 한 번 나면은 몇십 분 정도는 저게 조절이 되니까 공부를 딱 하고 있다가 딱 유인해서 이쪽을 봤는데 이게 갑자기 일자가 이렇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밑으로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딱 되니까 공부를 할 때도 책상 앞만 지키는 날이 다반사. 동욱 씨를 괴롭힌 강박증의 가장 큰 고통은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욱 씨는 집중 시간을 시계로 측정해 봤다고 합니다. 책상 앞에 앉은 10시간 가운데 공부에 집중한 시간은 겨우 2시간 남짓. 그렇게 6년의 학창 시절을 보낸 동욱 씨는 입시에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일기장엔 당시 괴로웠던 심정이 빼곡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생각마저 간절하다. 엄마 저기 죄송한데 저 정신과 한 번만 가볼래요 이랬는데 처음에 부모님이 영감을 받아야죠. 특히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완고하시고 강하신 분이라서 그건 당연히 네 의지 문제라면서 오히려 막 엄청 꾸짖으시더라고요. 책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동욱 씨가 유일하게 도움을 받은 것은 일일이 직접 찾은 강박증 관련 책들입니다. 그렇게 동욱 씨는 홀로 강박증과 맞서야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많이 잘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 하면은 일단은 굉장히 좌절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정말 많이 힘들겠죠.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생활하는 것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일단 혼자 앓고 있지 말고 이렇게 빨리 어떻게 일단 병원에 가든 데서 해결책을 찾는 게 저는 초점이라고 봐요. 설문조사에서도 강박증 환자들은 병 자체의 고통보다 학업이나 사회생활 지속의 어려움이 더 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숨기거나 혼자 고민했다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학교에 상담을 요청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본 청소년들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본인 그런 선생님들과 상담해볼 의향이 있으세요? 아니요. 왜? 근데 그런 말 하면 제가 그냥 좀 솔직해져라 그런 말만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상담 시스템 전혀 안 돼 있고요. 전혀 없어요. 그래요? 선생님들에게 좀 교육이 있으면 맨날 내가 나태하다고 욕만 해요. 미국 보스턴에 자리한 맥클린 병원. 이곳엔 입원 치료가 가능한
강박증 집중치료센터가 있습니다. 14살 때 강박증이 발병한 크리스티아나도 2주 전부터 이곳에서 생활합니다. Foot tapping, I get stuck doing a lot of things. There's counting and stuff, and most of the rituals are around like I'm afraid that something bad's gonna happen. 잠시 후 크리스티아나가 방을 나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This is me all the time. Okay. 다시 발걸음을 옮겨보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또다시 멈춰섭니다. Very hard time. Okay. 그녀도 처음엔 이런 자신이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I was terrified to tell someone about it, absolutely terrified. And I didn't know what was wrong with me for the longest time. And when I was before I was diagnosed, I'm like, well, this time I definitely am alone. This is crazy. But you're not. So just, if you think symptoms are coming up for you, tell somebody as soon as you can before it gets as bad as it got for me. 미국 강박증 재단은 숨겨서 고통받지 말고 알려서 도움받자는 슬로건 하에 13년 전 설립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은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 정보를 제공받고 전문의와 치료 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So, I think we have kind of our work cut out for us just in terms of, helping people identify what's going on for them, then reducing the shame, getting them into treatment, and then making sure that the treatment professionals actually are delivering the highest quality care they could. 강박증 환자와 가족들의 모임도 주선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자신만의 고통이 아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And this is an amazing opportunity for them to meet each other and to get to know someone who, again, either has OCD or someone who's in a similar situation. And they do all kinds of activities together. And this was one of the things that they did where they work on kind of collaborative projects together. 강박증 재단은 청소년 강박증 환자들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노력에도 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실한 강박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선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일이 그것입니다. Had to write all of her papers perfectly. And she was an A student and everything she did was excellent, but she didn't think it was perfect, so she wouldn't hand in her work, and she ended up flunking out of a very good school. And the OCD was not recognized until she went to another school where one of the clinicians knew about OCD. So education, I think, is key in the school system right now. 이토록 강박증 알리기에 힘쏟는 이유는 무엇일까? In terms of what these 3 or 4 million people do, again, a lot of them kind of struggle and they don't know what they're struggling with. So again, that's why one of our missions is to really kind of get the word out about. 환자들은 병원을 찾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15년째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석진 씨. 누군가에게 공격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분 단위로 자신이 한 일을 일일이 기록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군에 가서야 강박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선뜻 병원을 찾기란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좋아하시죠. 가지 말라고 기억에 남는다고. 분명히 이게 조회를 하면 나올 것 같은 생각. 대회에서 잠시 공부를. 이름난 대기업 여러 곳에 취직했지만 늘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는 석진 씨. 마음 놓고 치료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그는 더욱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정신 까라는 게 티가 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간도 내기가 좀 쉽지가 않고 사실 이것도 몸이 아픈 거지 않습니까? 이거 마음이 아픈 거니까. 몸이 아픈데도 병원도 못 가고 회사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동안 30%가량의 사람이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 인식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체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정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어떤 정신에 대해서도 신체와 마찬가지로 관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위 정신에 대한 낙인 현상을 없애는 그런 사회적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60분 제작진은 강박증 환자들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사람들은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제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저를 그러니까 많이 구박을 하셔가지고 제가 두려움을 이렇게 부딪히고 하니까 부딪혀가지고 진짜 하고 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남몰래 같은 고통을 겪어왔던 사람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라고 합니다. 4번 정도 검사를 했는데 이상 자체는 없는데 심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편성을 지금 못하는 겁니다. 강박증 전문가는 이러한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병이라고 주장하지만 강박적인 생각을 너무 억제로 없애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줄어들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오히려 다른 강박증 환자가 자기 마음으로 또 다른 강박증 환자를 보고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는 그런 보고도 있을 정도니까 이런 모임이 반드시 활성화돼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혼자였던 것 같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만나는 걸 통해서 좀 병이 소통이 되고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교수님의 조언도 많이 듣고 그걸 통해서 그런 많이 용기를 얻었어요.